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는 반도체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증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기대감은 정말 큽니다. 11월도 뉴욕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고용이나 경제 지표들 주목을 하면서 12월에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주요 시그널들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2%, 나스닥이 0.8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56% 강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기록까지 세우기도 했죠. 대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요, 반도체주가 강세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미 한번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죠.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반도체 추가 제재안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줬고요. 이에 따라서 먼저 겁을 냈던 반도체주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장 분위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반도체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2%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브로드컴 1%대, 퀄컴도 1%대,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1%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들 굉장히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죠.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M7 종목들도 거의 다 올랐습니다. 애플이 1%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약하긴 했습니다만 0.11% 강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1%대, 메타 0.9%, 테슬라는 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M7 중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되겠는데 0.2%가량 내림세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2%대 강세를 보였는데 블룸버그 보도 미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소식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반적인 반도체에 훈풍을 가져다 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1% 강세를 보였었죠. 지금 FTC가 마이크로소프트 전 사업부에 걸쳐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에 사실 금요일장에서 좀 불안할 법했는데요. 웨드브 씨의 발언이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과거에 반독점 조사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또 1월에 FTC 위원장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큰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3.7%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로써 시가총액 1조 달러대로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주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반도체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다음 주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있을 것이다라는 헤드라인이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강도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가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저 소식에 금요일장에서 가장 우려를 자아냈던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 가까이 올랐고요. 램 리서치 3%대, KLA도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있는 종목들 금요일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슈 있는 종목 먼저 로빈후드입니다. 0.29%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희소식은 한 가지 전해져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4X 내셔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관련 계획서를 승인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정비 시간 이런 것을 생각하면 24시간이 아닌 23시간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강한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로빈후드는 이미 다른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24시간 거래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승인 소식에 과연 로빈후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낙폭 만들어내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스브로입니다. 장난감 제조업체가 되겠는데요. 2% 가까이 올랐죠. 머스크의 한마디의 위력이 요새 굉장히 강합니다. 하스브로는 얼마야? 라고 이전에 트위터죠. X에 한마디 올렸더니 이렇게 주가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4%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금요일 장중에 오름세를 보였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일단 월마트 0.66% 상승했고요.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만큼 소매주가 주목받기 마련인데요. 사이버 먼데이도 아직 남아있죠. 이렇게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그에 따라서 소매주의 반응들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 대표적인 그런 카지노 관련주가 될 텐데요. 1월에 마카오에서 개임 카지노 매출이 전월 대비 14.9%, 11월에 14.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샌즈 또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입니다. 주가가 내리기는 했지만 모아나2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첫 한 주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겨울왕국2도 이겼다고 하죠. 과연 이러한 흥행이 디즈니 주가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국채금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국채금리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163% 그리고 10년물도 4.2%에서 4.1%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WTI가 1%가량 내리면서 6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에 따른 공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가 끌어내렸고요. 또 내년에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역시나 또 한 번 유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달러 강세가 주춤한 것이 금값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들이 모두 다 금값 상승에 기여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